신공항 입지의 쟁점을 알아보는 시리즈. 오늘은 활주로 2개냐, 1개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달 말 결정되는데 10,000원까지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깔린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12배가 검출됐습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 교통카드 잔액이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일부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대구의 상당수 학교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곳곳에는 우레탄을 밟지 않도록 부식포가 깔렸고 인근 주민들의 운동장 이용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지난달 우레탄 트랙 일부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납성분이 1kg당 1167mg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표준 기준치보다 1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셀프가 맞죠? 트랙으로. 월요일 얘기하고, 50살 얘기하고, 100살 얘기하고. 학교 측은 8년 전 설치 비용만 1억 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학교 운영 경비가 20% 가까이 줄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다 대출을 해주고 다음에 또 이제 스트레스 나뉘고 그다음 공부해야 되는데 쭉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해요.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학교는 대구에만 130여 곳. 이 가운데 지금까지 78개 학교의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42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들은 대부분 우레탄 트랙을 여전히 개방한 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업은 우리가 세우 선생님도 수업은 아무 그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니까 세우 수업을 거기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주 안으로 전체 학교의 우레탄 트랙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 공개와 함께 우레탄 트랙 교체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전문가 진단을 통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기획 시리즈. 오늘은 활주로 2개를 짓겠다는 밀양과 활주로 1개를 운용하겠다는 부산 가덕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해 봅니다.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는 우리나라 제2의 관문공항을, 부산은 김해공항을 보완하는 성격의 공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340만 명의 영남권에는 국가산업단지의 42%가 몰려 있습니다. 단순한 여객 수송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영남 경제권을 위해서도 신공항은 필수적입니다. 공항 성격도 이미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 물류 수송이 가능한 국가 제2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성과 확장 가능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2014년 기준 영남권 항공화물 수출입량을 보면 대구와 경북이 9만 1,000여 톤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과 경남까지 합치면 82%에 이릅니다. 부산은 고작 18%에 그쳤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영남권 항공화물의 96%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대구 등 4개 시도는 국제 기준인 3.8km 이상의 활주로 2개를 만드는 밀양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가덕도에 1개의 활주로를 만들어 김해공항의 보완제로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산 신항과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항공화물 가운데 선박과 항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고 그나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영남 지역 항공화물 수요의 대부분과 여객 수요의 3분의 2 이상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4개 시도의 당연한 요구에 가덕도 외에는 안 된다는 부산의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신공항 활주로 개수와 공항의 성격을 두고 대구, 경북, 울산, 경남과 부산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요. 그럼 신공항 문제의 대구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윤대식 교수와 신공항의 성격과 쟁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항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영남권에서 신공항의 필요성 내지 역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그 신공항이 건설되게 된 배경을 우선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영남권의 항공 수요가 급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항공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30년도에 영남권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 수요를 합쳐서 연간 한 3,50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한 2개 정도 이상이 있어야 하고 영남권 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영남권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편리한 통합신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영남권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항을 건설해서 인천공항을 보완할 수 있는 제2관문공항으로의 성격을 가지는 공항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밀양의 활주로 2개와 가덕도의 활주로 1개 어느 쪽의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김해공항을 존치를 하고 가덕도 공항의 활주로 1개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국제공항을 운영하게 되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력이 중복되어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후보지 주변에는 개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건설로 인한 지역 개발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주변에 공항이 건설되고 나면 주변에 이제 공항 도시 건설도 필요하고 배후 단지 개발도 필요한데 이러한 그 개발을 위한 개발 가용지가 밀양 후보지 주변에는 많지만 가덕도 주변에는 이미 시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부산은 이 해상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 해상 공항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해상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는 육상의 공항을 건설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 간사이 공항의 사례를 보면 해상 매립으로 인한 그 지반 침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세계에서 그 유지 관리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공항에 속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공항 사용료가 굉장히 비싼 공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의 간사이 공항도 그렇고 홍콩의 챔라코 공항 이런 공항들이 이제 해상 공항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공항들은 그 내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덕도 같은 경우는 외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해일의 위험도 존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 놓고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대구에서만 수십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교통카드 사업자의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이상 사용 안 한 선불 교통카드 잔액은 대구에서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분실이나 훼손할 경우 환불도 안 돼 이 충전 선수금은 해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교통카드 1개 업체와 대구 도시철도공사 2곳이 관리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이자도 2곳에 몫이 되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공익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2014년부터 대구에서도 해마다 3억 원가량의 선수금 이자가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자뿐만 아니라 미사용 충전 선수금 전체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자료가 다르고 내역도 확실치 않고 돈을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교통카드 사업자는 이런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5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품권 등과 달리 선불 교통카드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없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에 다소 사용에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은 관계 전문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 2013년에, 부산은 올 하반기에 비영리 법인을 만들고 대전도 교통카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교통 개선 사업에 쓰거나 쓸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충전 선수금 사회 환원은 결국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물론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도 10,0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공약을 내놓은 터라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126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벌 경우 1인 가구 생계비의 81% 수준이고 2인 가구는 45%, 3인 가구는 37%에 불과해 빚을 지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가고 남는 시간에 알바해서 버는 한 달 월급은 70만 원 좀 넘는데 그걸로 학비 내고 이렇게 생활비 내고 이제 교통비나 휴대폰비 이렇게 내고 하면은 사실 마이너스예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른 정당들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서명운동은 물론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이 상승되고 실제 취업을 포기했던 분들이 고용시장으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은 내수 경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가 순순환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랐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도 98%나 됐습니다. 삶이 사실 임금으로 인해 사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 적발된 1,600여 건 중 사법 처리된 경우는 1%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한 달가량 일찍 벼 메뚜기가 출몰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생기는 이런 돌발 해충에 대한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생육기를 맞은 어린 모. 누군가 벼 잎을 죄다 갉아먹었습니다. 성한 잎사귀 하나 없습니다. 범위는 0.5cm 크기의 어린 메뚜기. 포기당 수십 마리씩 붙어 갉아먹는 통에 모내기 이후 별반 자라지 못했습니다. 벼농사 이때까지 한 40여 년 지어도 이런 거는 처음 보았습니다. 피해 경작지는 예천군만 340헥타르, 안동과 포항에서도 추가 피해가 접수되자 경상북도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도병해충 119 방제단은 사흘간 무인 헬기 8대를 동원해 방제 작업을 펼칩니다. 발생이 심한 지역은 논은 물론 논둑과 인근 하천까지 방제에 나섭니다. 최근 따뜻한 겨울로 부화율이 높아지면서 다른 병해충 발생 우려도 높은 상황. 메뚜기를 비롯해가지고 이하명충, 그다음에 ML9, 그다음에 배잎벌레 같은 이런 충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영주에서는 멸강나비, 포항에서는 줄잠 팔랑나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해충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긴급 방제비를 올해 4억으로 2배 높여 책정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과 무소불위의 중앙정부 탓에 국가 운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구의 유승민, 주호영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의원 7명의 복당 문제를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난 뒤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동궁원이 경주 보문단지의 관광 명소로 성공을 거둔 가운데 제2동궁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령이 300년 된 보리수와 희귀종이 많아서 새로운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와 네팔이 원산지인 이 보리수는 수령 300년으로 국내 온실 식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보겐빌리아는 한 나무에서 3가지 색깔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종류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테마별로 이렇게 힐링 코스를 만들어놨달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0년이나 된 원종 고무나무에는 가지마다 붉은 빛깔의 어린 새순이 돋아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리카니아와 핑거루트와 같이 국내 식물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2개 수종의 희귀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통 양식을 살려 만든 유리 온실 건물로 경주시가 39억 원을 들여 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특히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힐링 식물과 다양한 화초를 조합한 현대식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과 힐링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정원식 식물원이어서 관람객들이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편 개관 이후 지난 3년 동안 동궁원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15만 명으로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시 북구의 복현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과 이 일대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의 5개의 공사와 공단 직원들이 나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잘 발굴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래서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 5개의 공사 공단 직원들은 오늘 의료봉사를 비롯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가정폭력 예방의 날을 맞아 구미역 광장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에 공이 큰 사람들을 표창하고 퍼포먼스도 벌인 데 이어 구미 시내 거리를 행진하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오늘 아양아트센터에서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출범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기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돼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보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20회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가 29개의 읍면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해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읍면동 대표들은 윷놀이, 그네뛰기, 투호놀이 종목에서 향토의 명예를 걸고 단체전을 펼쳤고 고무신 던지기와 한복맵시 자랑대회 등 개인전에도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부 구간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강정고령부의 강물 1m에서 2주 연속 남조류 개체수가 1000개를 넘어서면서 조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달성 육아초등학교를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테크노폴리스 안의 신설학교로 이전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80%가 찬성했다며 현재 육아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과 급식 등은 그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오늘 대구 테크노폴리스 안에 있는 달성 캠퍼스에서 연구동과 실험동 준공식을 갖고 달성 캠퍼스 본격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